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1947년 관세와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 GATT가 체결되면서 전 세계적인 국제교역 질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GATT는 199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 WTO라는 기구 아래 다자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보장되어 왔는데요. 이후 GATT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 2018년 7월 바로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무역 불균형과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지 딱 넉 달 만의 일인데요. 미국은 예고대로 미국 동부 시간 6일 0시 기준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 중국에 대한 고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340억 달러, 3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818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바로 핵 발전 장비, 터빈, 항공 장비, 또 전기차 같은 중국의 첨단 기술을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500억 달러 규모죠.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바로 중국도 여기에 맞대응하면서 똑같은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 환경이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과 또 무역, 제조업이 둔화될 수 있겠고요. 물가나 고용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 그리고 경제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G2의 첫 관세 부과 이후 좀 더 주식시장에서 디테일한 전략과 또 때로는 공포를 사는 전략도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무역 관세 전쟁의 피난처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마찰과 관련이 적은 기업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에서는 그러한 기업을 찾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한 내수 시장을 가진 기업, 두 번째,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세 번째,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에도 강한 수요가 있어서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을 골라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지난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이후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섹터는 바로 엔터, 운송, 음식료,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같은 쪽의 기업들이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CJ대한통운, 롯데푸드, 휠라코리아, 애경산업, 신세계푸드, 신세계인터내셔널, FNF 같은 그러한 기업들이었는데요. 삐딱꽁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정사실화라는 이야기인데요. 막상 악재가 노출되면 이전에 주가나 환율이 그것을 선반영했던 효과 때문에 악재 노출 시점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또 하나의 삐딱꽁플리, 바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우려대로 영업이익 신기록 행진에서 바로 7개월 만에 멈추게 되면서 15조 원 이하의 영업이익을 발표하게 되죠. 14조 8천억 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낸드플래시, LCD 패널 등의 부진 때문이었죠. 미중 고관세 부과, 또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또 북미에 이어진 비핵화 회담까지 한꺼번에 부담이 노출되는 7월의 첫째 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일까요? 과연 다음 주 주식시장은 반전의 모멘텀을 찾고 반등할 수 있게 될까요? 한 발 앞서서 다음 이슈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G2의 무역전쟁,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재협상의 노력을 시도하게 되거나 혹은 추가 관세까지 좀 더 험악한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전략적인 세 가지 목적이 분명한 그러한 액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목적은 11월의 중간선거의 승리, 경제적인 목적은 무역 적자의 해소, 전략적인 목적은 바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중간선거 승리와 무역 적자 해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관세 전쟁을 즉각 멈춰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미국 내 여러 가지 여론들이 현재 악화되고 있다는 점, 산업 전반에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이러한 글로벌 긴장감 속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교역 감소가 나타난다면 미국의 하반기 경기 역시도 보장할 수 없다,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파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과거 대선을 봤을 때 정당별로 대통령 시기에 따라서 고통지수, 즉 물가와 고용, 실업률 이것이 동반해서 상승했을 때는 이 중간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표를 꺼내놓고 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포기하고서라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데 이를 악물고 달려나가게 된다면 이러한 관세 전쟁을 장기화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관세 전쟁은 멈춰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오늘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